안녕하십니까? 진설TV입니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한 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도소라는 차가운 공간 속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연,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가족의 아픔을 심층 보도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65세의 이철식 씨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젊은 날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살인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십 년째 교도소에 복역 중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40세의 아들 이민석 씨에게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서 끔찍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넘어 그 괴롭힘의 주동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라는 충격적인 진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도소 내 괴롭힘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조명하는 동시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복잡한 인간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이철식 씨와 이민석 씨 부자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교정당국 및 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도소 내 괴롭힘의 실태와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취재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경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도소 내 괴롭힘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도소는 사회와 격리된 특수한 공간이지만 그 안에서도 폭력과 괴롭힘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통계에 따르면 교도소 내에서는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폭행 사고가 발생하며 2013년에는 재소자에 의한 폭력 행위가 3,576건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24.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폭력 행위는 단순한 시비 수준을 넘어 재소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히며 심지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통계 수치를 넘어선 인간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수감자 간의 괴롭힘은 징역 생활 그 자체보다도 더 큰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철식 씨의 사례는 이러한 교도소 내 괴롭힘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65세의 노인인 이철식 씨는 젊은 날의 죄로 인해 수십 년간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의 젊은 날의 실수는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그에게 교도소 내 괴롭힘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많고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된 노인 수감자들은 괴롭힘의 주된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갈취, 폭행, 언어적 모욕은 물론 심지어는 성적인 괴롭힘까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수감자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례도 있으며 틀니 프레임 같은 금속 재질의 흉기를 이용해 교도관을 공격하는 극단적인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철식 씨 또한 이러한 괴롭힘의 희생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노령과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한 취약성은 그를 더욱 손쉬운 표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들 이민석 씨는 우연한 계기로 아버지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 동료 수감자의 제보를 통해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서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민석 씨에게는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죄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왔던 민석 씨에게는 이 소식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지만 노년에 접어든 아버지가 교도소 안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알 수 없는 책임감과 연민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민석 씨는 아버지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정당국에 문의하고 어렵게 교도소 관계자들과 접촉했습니다. 그러나 교정당국은 수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시설 보안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때로는 형식적인 면담만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석 씨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불사하며 아버지의 진실에 다가가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교도소 내 괴롭힘의 실태가 얼마나 은밀하고 잔인하게 벌어지는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폭력, 교묘한 심리전,
그리고 수감자들 사이의 암묵적인 규칙과 침묵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좁은 공간, 제한된 자유, 그리고 사회와 단절된 환경은 수감자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밀 수용, 인력 부족,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감자들의 부적절한 관리 등은 괴롭힘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 수가 많아지면서 수용자 관리가 소홀해지고 폭력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소자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중재나 개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철식 씨와 같은 노인, 수감자들이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취약한 위치에 있는 수감자들은 자신을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더욱 쉽게 표적이 됩니다. 민석 씨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접한 정보는 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아버지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하고 있던 괴롭힘은 단순한 물리적 폭행이나 갈취가 아니었습니다. 더 잔인하고 교묘한 형태의 심리적, 정신적 괴롭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괴롭힘의 방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장 악질적인 형태의 폭력이었습니다. 이철식 씨는 교도소 내에서 꽤 오랫동안 존경받는 노인 수감자로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수감자들에게 인생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해주며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때로는 갈등을 중재하고 규칙 준수를 독려하는 등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의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식사 시간에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밤중에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는 등 기이한 행동들이 목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기이해졌고 급기야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은 그를 점차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따돌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민석 씨가 입수한 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이철식 씨는 알 수 없는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받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 약물은 그의 인지 능력과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환각 증상을 유발하여 다른 수감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약물 투여는 그의 정신 상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빌미로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따돌리고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철식 씨에게 다른 수감자의 음식을 훔쳐먹도록 유도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의 잔인한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에서 변기물조차 마음대로 내릴 수 없는 환경을 이용하여 그를 조롱하고 괴롭히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그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철식 씨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단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습니다. 약물의 영향과 지속적인 괴롭힘은 그의 자아를 붕괴시켰고 그는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그는 교도소 내에서 문제 수감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교정당국은 그의 기이한 행동을 정신질환으로 판단하고 격리 조치하는 등의 대응을 취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약물을 처방하는 악순환에 빠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석 씨는 이 모든 과정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파헤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철식 씨를 괴롭히던 주동자 중 한 명이 다름 아닌 그의 친아들이라는 제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민석 씨는 이 소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40년 가까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인데 어떻게 또 다른 자신의 아들이 교도소 안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고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혼란스러움 속에서 민석 씨는 과거를 되짚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인죄로 복역하기 전 그에게는 이복 형제가 한 명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재혼한 아버지에게는
이미 다른 자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이복 형제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고 민석 씨는 그 존재 자체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식적으로 잊으려 노력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도소 안에서 아버지를 괴롭히던 이가 바로 그 이복 형제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민석 씨는 자신의 아버지를 괴롭히던 이복 형제의 이름과 인상착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도소에 수감된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이복 형제 또한 과거에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수감된 이후 방황하며 좋지 못한 길로 빠져들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복 형제가 이철식 씨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오랜 원한과 증오를 가지고 있었고 교도소라는 특수한 환경을 이용하여 아버지에게 복수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 혹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삶의 고통이 그를 증오로 가득 찬 복수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복 형제는 다른 수감자들을 선동하여 이철식 씨를 괴롭히고 그의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그는 교도소 내의 규칙과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마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처럼 아버지의 존엄성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민석 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외면하고 살아왔던 아버지의 비극적인 상,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던 이가 자신의 이복 형제였다는 사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아버지를 괴롭힌 이복 형제의 친동생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가족의 비극은 단순한 불행을 넘어 인간 존재의 깊은 모순과 갈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 괴롭힘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과밀 수용, 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수감자들 간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원한이 얽혀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한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 내 수용자 간 폭력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교도관 직무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교도관 인력 충원과 정신질환, 수감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통제를 넘어 수감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사회화를 돕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민석 씨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고 이복 형제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비록 아버지가 과거에 큰 죄를 저질렀지만 교도소 안에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유린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교도소 내 괴롭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깨우는 경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외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도소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정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폭력과 괴롭힘을 근절하고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수감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성과 인류애를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철식 씨와 이민석 씨 부자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싸움을 통해 교도소라는 감춰진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갈등과 상처가 어떻게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